내 눈에 쏙 들어온다. 제일 중요한 도형인 직각 삼각형이 보인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각 삼각형을 딱 보자마자 어머 얘는 삼각비가 성립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삼각비 우리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삼각비 이래서 4개는 선생님이 암기해야 돼요 라고 가르쳤죠. 우선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두 번째는 1대 루트 3대 2. 세 번째는 3대 4대 5. 네 번째는 5대 12대 13. 이 정도는 기초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적어 놓으십시오.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4.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4. 만약에 내가 봤는데 이런 삼각비 느낌이 와. 그럼 삼각비 가지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삼각비는 잘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특수각이 안 나왔어. 그래서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뭘 적용할지 모르겠다. 요럴 때 제일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개념이 바로요. 닮음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닮음 배웠죠? 닮음은요. 가장 기하 파트에서 어려운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혹시 닮음 아니야?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왜? 닮음은 혹시 여기 닮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의심하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도 저도 해서 안 돼. 그러면 항상 뭐를 의심하라고? 닮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근법을 설명을 선생님이 좀 했고요. 이제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의 길이가 a일 때 우리 보통 무슨 식을 떠올려? 시작! a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다죠.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요거 하나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b의 제곱은 불러 시작!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a는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b는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c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까지요. 자유자재로 나올 정도로 요 6개는 잘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학교 때 전부 다 배웠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지금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닮음이라는 게 도대체 직선 이렇게 평행한 거 있고 선 하나 그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닮음이 만들어지는지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일직선상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점이 있고 점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도 점을 줬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밑에다 좀 적어 놓을까요? 자, 캠센 포인트 문제에서 일직선상의 세 점이 주어지면 수선을 내린 후 도형의 닮음비 혹은 내분점 외분점으로 풀이를 진행한다. 도형의 닮음비 혹은 내분점 외분점으로 풀이를 진행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기하 문제를 봐. 막 포물선 문제를 보는데 그 포물선을 관통하는 이렇게 생긴 일직선이 하나 있고요. 이 위에 딱 보니까 유의미한 세 점이 딱딱 막 다른 도형들하고 겹치면서 세 점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문제에서 만약에 야 여기에 있는 점은 얘와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여기에 있는 이 점은 얘와 얘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이런 표현이 주어지면 얘는 내분점 외분점으로 푸는 거야.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그런 말이 없어. 내분점 외분점 말이 없으면 항상 습관적으로 뭔 짓을 하셔야 되냐면요. 수선에 발을 내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수선에 발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각이 있는데 얘 막꼭지 각이어서 얘도 동그라미 각이지.
우리는 이때 이 두 도형의 모임을 알 수 있다? 닮음임을 알 수 있다. 닮음의 조건 중에 무슨 닮음? AA 닮음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와우, 일직선상의 세 점 이렇게 보이는 상태예요.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리는 방법에는 저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릴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요각하고 요각을 뭐라고 불러? 서로 동의각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얘도 AA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일직선상의 세 점은 수선을 내려서 닮음으로 풀거나 내분점, 외분점인데 요번에는 선생님이요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내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라미야. 얘가 뭐야? 공통각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무슨 닮음이다? AA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세 점이 이와 같이 주어졌는데 요번에는 상황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선이 하나가 이렇게 더 있어서 그러면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같네요. 역시 AA 닮음이다. 그래서 일직선상에 세 점 주어지면 습관적으로 항상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는다? 수선의 발을 내린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아니면 뭐다? 닮음 아니면 외분점, 내분점으로 푸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선수과정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자, 여기 사다리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사다리꼴은 되게 특이한 게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사다리꼴입니까?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도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요. 이렇게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 나오면 얘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지. 항상 보조선을 그려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궈. 그러면 갑자기 이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은 뭐하고 뭐로 나뉘어집니까?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으세요. 직사각형 더하기 직각삼각형으로 나뉘어진다 라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요런 거 있으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자르랬어. 그러면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으로 나누죠.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런 해석 말고도 이런 해석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해석이냐면요.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뭘 만든다?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얘는 또 뭐예요?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자를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연장선을 그어서 직각 삼각형과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다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녀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제목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내린 수선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내린 수선. 자,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내린 수선의 의미는 뭐야? 무조건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얘는 무조건 100% 닮음이에요. 자, 적어 놓으세요. 무조건 닮음.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내린 수선은 무조건 닮음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빗변이 있지. 이 빗변에 선생님이 수선의 발을 내리려고 해. 어떻게? 여기서 점 하나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0% 닮음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얘가 90도고요. 얘를 동그라미각, 얘를 세모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도 직각 있고 세모각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각이 돼야 된다? 동그라미 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작은 직각 삼각형과 여기에 보이는 큰 직각 삼각형은 무조건 100% AA 닮음이다야. 그런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야? 수선의 발을 떨구기는 떨구는데 어디에 떨군 경우다? 직각 삼각형의 빗변에 떨군 경우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외부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점이 하나 있었거든. 선생님이 이 점으로부터 빗변에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지?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뭘 거다? 닮음일 거다야. 하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동그라미 각이라고 하고 얘를 세모각이라고 할 거예요. 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몇 도? 90도. 여기 보면 평행하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므로 얘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직각 동그라미 세모가 돼야 돼서 얘네들은 또다시 AA 닮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목을 좀 외우도록 하자. 제목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할까? 시작!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내린 수선은 무조건 닮음. 한 번 더.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내린 수선은 무조건 닮음. 자, 그러면 이제 닮음의 최고봉에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보통요 직각삼각형 3개가 있어요 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도 뭐야? 빗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지. 그러므로 얘도 뭡니까? 무조건 닮음일 거예요. 자, 얘는요 중학교 때 여러분이 되게 많이 했던 거여서 선생님이 암기하는 내 스타일대로 암기하는 방법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변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꼭지점을 A, B, C 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각 B의 대변은 B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각 C의 대변은 C 이렇게 나올 거고요. 각 A의 대변은 A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는 높이니까 H라고 쓸 거고요. 선생님이 이 녀석을 X, 이 녀석을 Y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쳐요. 직각삼각형 3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딱 폈는데 저렇게 직각삼각형 3개가 들어있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선생님한테 수학을 좀 오래 했던 애들은 선생님이 이런 율동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 보통 이렇게 가르쳐요.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본 적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볼까? 한 명. 오래 했구나. 을슬이가 선생님한테 본 적 없어 너희들이 이거 한 번 더? 네, 선생님 율동으로 가르쳐요. 예, 본 거 같지 않아? 막 이렇게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막 이래서 노래 가사도 선생님이 적어주고 가끔씩 해주는 건데 자, 우리 어쨌든 얘는요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빨라. 여러분이 물론 중학교 때 막 공식으로 C의 제곱은 AX고 B의 제곱은 AY고 H의 제곱은 XY고 BC는 AH다 막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 근데 문장으로 외운다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알파벳은 계속 바뀌거든. 내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알파벳으로 얘를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얘는 얘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노래 가사 좀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얘의 제곱은 왜 세상 낯선 척해?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항상 얘라 부르잖아 선생님은.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요거를 몇 번 반복해야 되냐면 3번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노래 가사는 되게 심플해. 이 두 줄만 외우고 이 노래와 뭐를 연결한다? 율동을 연결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율동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겁니다.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됐지?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됐죠?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예 이게 인사다 이러면서 끝내잖아. 기억날까? 자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르면서 손 따라해. 그림 보면서. 자 손 따라해. 그림 보면서. 자 그림 보면서 시작.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노래가 안 나온다. 노래 시작.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예. 노래 끝이야. 자, 세 번만 하면서 암기하자. 두 번만 하자. 두 번만 더. 시작.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예. 한 번 더. 시작. 노래가 안 나. 시작.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예. 이거는 보자마자 이거 4개가 그냥 줄줄이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생각 외로요.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건데 이런 식으로 안 해오면 너희들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 외워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식 만들 거예요. 맨 처음에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이런 거지. 그래서 A부터 쓸게. 보통 이쁘게 알파벳 순으로. 자, 그리고 또 예의 제곱은 뭐라고 쓸 거야? Y하고 A를 곱하는 거니까 AY 이렇게 쓸게요. 예의 제곱은 X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예잖아. 그래서 얘도 알파벳 순으로 쓰면 BC는 AH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식은요. 저 3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무슨 관계다? 닮음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선생님이 중학교 수업이면 3개를 막 분해해 놓고 닮음이 되는 걸 일일이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을 다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결과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친구들을 막 만났어요. 포물선에 종종 나오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형들을 공부했어. 근데 드디어 누가 나왔어? 최고의 절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의 절친 중에 절친은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 이 포물선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종종 이렇게 포물선만 주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초점까지 하나 줘. 그런데 누구를 엄청 자주 생략하냐면 요 맞은편에 있는 준선을 생략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생략된 준선을 너 생략됐구나? 이러고 무시하면 돼? 아니면 준선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준선을 항상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땡땡 종종 생략되곤 하는 준선을 그린 후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을 만들어라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준선을 그린 후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을 만들어라 해요. 자, 그래서 작업하겠습니다. 오, 요만큼이야? 그러면 준선은 한 요 정도 떨어져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선을 슉 그려 놓을 겁니다. 자, 준선을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에서 흰색으로 그릴 걸 그랬나? 자, 선생님 여기서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이 나온다고요? 네,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초점 앞쪽으로 선생님이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 녀석을 어디에 연결해? 당연히 준선에 연결해야 돼요. 포물선이 한 점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초점으로 준선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도형이야? 무슨 도형이야?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번에는요. 선생님이 이 F보다 좀 뒤쪽으로 선을 이렇게 그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더니 여기에서도 뭐가 보여요?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이 보여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래서 봤더니 어머, 예각일 때는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게 나오고 둔각이 될 때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이 나오네. 그러면 예각과 둔각의 사이에 무슨 각이 존재합니까? 직각이 존재하지. 그래서 직각을 선생님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직각은 무슨 도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맞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몇인? 2p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물선 문제를 볼 때는요. 빨강이, 파랑이, 노랑이 순서로 이렇게 몇 종류의 직각 사다리꼴이 존재한다? 세 종류의 직각 사다리꼴이 존재한다 라고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요. 요 녀석들을 좀 하나하나 해체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여기까지는 그림 그려놓으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사다리꼴이 나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걸 정보를 뽑아낸다? 각을 표시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각을 표시하면 각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아까 했잖아. 이 그림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특수각이 되거나 비특수각이 나온다예요. 사실 특수각이 나오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유리하지 않은 거야? 엄청나게 유리한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특징도 있다. 각을 모르는데 이렇게 그림의 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 변에 나오는 길이가 무리식 중에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걸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특수각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뜬금없이 루트 17, 루트 6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럼 얘는 특수각일 확률이 별로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각이 보이면 각대로 써도 되지만 우리는 변만 지그시 봐도 얘 특수각을 갖고 있겠다. 얘는 특수각하고 거리가 먼데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됐죠? 특수각 다시 한번 불러볼까? 시작!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특수각으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각을 표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무슨 습관을 갖고 있어라? 수선을 내리는 습관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수선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얘는 뭐로 풀리거나 삼각비로 풀리거나 뭐로 풀린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린다. 그런데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다 안 돼. 이거 저거 다 안 되네? 그럼 맨 마지막에 잘 안 될 때 뭘 떠올린다? 닮음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요 작업을 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 세 개의 도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좀 키워볼까? 자, 아까 선생님 보여드렸죠? 아까 빨갱이, 파랭이, 노랭이를 보게 되면요. 자, 이와 같은 세 개의 도형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맞아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지 보자. 얘는 분명 포물선이 한 점이었어요. 그럼 우리 반드시 뭘 표시해요? 준선까지의 거리하고 여긴 초점이었으니까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야 라는 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마찬가지요. 그래, 얘는 얘랑 얘의 길이가 같은데 정사각형이네. 얘랑 얘도 길이가 같을 거야. 이런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와 뭐가 같다? 얘하고 얘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지금 포물선 위에 있는 도형을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포물선이 있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잖아. 와우, 초점이 X축에 있네. 얘는 X는 Y의 제곱 쓰시고 여기에 4P 이런 포물선이야. 자, 그러면 이때 항상 습관적으로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요. 얘는 좌표로 표시하는 습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내가 얘가 몇 콤마 몇인지 지금 아는 상황 모르는 상황 모르지? 그래서 내가 얘를 몰라. 얘는 x, y야. 이렇게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묻도록 하겠다. 얘기해봐. 요 녀석의 길이는 몇일까?
저 위에 있는 도형 보면서 얘기해봐. 위에 있는 포물선 보면서. 요 길이는 P. 이 P? P. P. P 마이너스 X. P 마이너스 X? E P 마이너스 X. P 플러스. P 플러스 뭔가 있는데 X. X. 이해가 안 가시니까 자,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세요. 준선이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점 잡고 두배거리 찍어서 선생님이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예요. 자, 여기에 있는 한 점을 x, y라고 놓은 상태고요. 여기는 좌표축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x축, y축의 원점이 되겠지. 맞습니까?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 이 길이 몇인 줄 알잖아. 이 길이 몇이에요? P예요, P. 맞나요? 그러면 얘는 P에다가 요만큼의 길이 몇이야? X잖아. 그래서 P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쉽죠? 네. 그래서 얘 P 플러스 X가 됐어. 그러면 얘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P 플러스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묻자. 얘는 뭘까? 2P. 그죠? 예, 초점까지 준선에서 초점까지니까 얘는 2P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이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선생님이 막 각을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하시면 좋고요. 이런데 루트 2나 루트 3이 나오면 특수각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야. 그런데 이제 뭔 짓을 하겠다? 수선에 발을 내리는 거야. 각에 대한 정보를 이제 찾아낼 만큼 찾아내고 수선에 발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P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몇일까? 이걸 계산하는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할게요. Y라는 좌표는 사실은 무슨 변수? 종속 변수예요. X의 값이 주어지면 Y의 값은 계산이 된다. 그래서 Y를 구해봐. X자리에 X를 넣고 Y를 구하면 2 루트 px가 될 거예요. 왜 루트를 씌운 거랑 똑같으니까 2 루트 px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요 세로축의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다? 2 루트 p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됐으니까 예.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또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는 2p에서 P랑 X랑 빼버리면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2p에서 P 플러스 X만 해버리면 돼. 결국 뭐 나옵니까? P 마이너스 X. 얘는 P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만약에 여기서 두 변의 길이가 얘가 5인데 얘가 13이네? 그럼 볼 필요도 없이 얘는 10이야. 이게 삼각비를 이용하는 개념이고요. 그런 걸 잘 몰라. 여기 있는 숫자들이 뭔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 그러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도저도 안 보이면 다른 도형까지 연결해서 닮음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반면에 얘는 엄청나게 쉽죠? 얘 몇입니까? 2p예요. 얘 몇입니까? 2p예요. 자,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얘는 p 콤마 2p. 기억나시죠? 얘가 원점이었잖아. p 콤마 2p. 요렇게 그냥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P 플러스 X. 자, 요만큼의 길이도 뭐라고? P 플러스 X. 자,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2P. 준선에서 초점까지잖아. 2P.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이 요번에는 바깥쪽으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의 좌표는 아까처럼 x, 2 루트 px라고 쓰면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 되겠다? 2 루트 px라는 길이가 나올 거고요. 요만큼의 길이는 p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2p 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p가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찾아내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선 필기. 됐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치는 직각을 포함한 사다리꼴인데요. 이 포물선에는 또 이런 애도 들어있어요.